타이완에서 유출된 쿠팡 회원 개인정보는 20만여 건,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메일과 전화번호, 배송 주소 등의 기록이 포함됐습니다. 쿠팡 타이완 법인은 타이완과 한국의 사용자 데이터베이스가 분리돼 한쪽이 뚫려도 다른 한쪽은 안전하다고 설명해왔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당국 자체 조사 결과 두 데이터베이스가 같은 데이터 키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데이터를 복구하거나 점검할 때 쓰는 데이터 키가 같다면 데이터 자체가 분리돼 있어도 같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런 결함을 확인한 타이완 당국은 쿠팡 타이완 법인에 대한 추가 조사와 법적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被非法读取，不排除开罚。消息一出，引发用户恐慌。 쿠팡의 늑장 통보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월 10일 한국 정부가 타이완 사용자까지 정보 유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한 뒤에야 쿠팡 타이완 법인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보했다고 타이완 당국은 지적했습니다. 쿠팡 타이완 법인은 우리 돈 90억 원 정도의 보상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현지 언론들은 쿠팡이 단시간 내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쿠팡 회원들의 정보가 유출된 건요, 비단 우리나라뿐이 아니었습니다. 타이완에서도 회원 개인정보 20만여 건이 유출됐는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메일과 전화번호, 또 주소 등이 포함됐습니다. 쿠팡의 타이완 법인은 타이완과 한국의 사용자 데이터베이스가 분리돼서 한쪽이 뚫려도 다른 한쪽은 안전하다고 그동안 설명을 해왔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타이완 당국은 자체 조사 결과 두 법인의 데이터베이스가 같은 데이터 키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나라의 암호키가 같기 때문에 이를테면 한국 직원도 타이완 법인의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쿠팡이 또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타이완 당국은 추가 조사와 강력한 법적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各自被非法读取，不排除开罚。消息一出，引发用户恐慌。 게다가 쿠팡은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11월부터 타이완 회원 정보 유출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됐는데 그럴 일은 없다고 딱 잡아떼고 있다가 지난 23일에야 유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타이완 회원들로서는 쿠팡이 괘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동안 쿠팡은요, 타이완 시장을 제2의 한국으로 키우려고 꽤 공을 들여왔습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오늘 실적 발표 자리에서 타이완 회원 정보 유출을 의식한 듯 이 타이완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Most notably, Taiwan continues to experience hypergrowth, with revenues again growing triple digits year over year this quarter. We shared last quarter that we had recently begun building our own last-mile logistics capabilities in Taiwan. That vision is quickly becoming a reality. 쿠팡 타이완 법인은 우리 돈 90억 원가량의 보상안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쿠팡이 타이완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요, 쿠팡 주주들이 정보 유출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았다며 쿠팡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타이완 정보 고객 정보 유출 사태는 이 소송에서 쿠팡 측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데 주주들이 쿠팡의 보안 부실, 투명성 부족, 그리고 허위 공시를 입증할 증거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쿠팡 회원 정보 유출 사태는 미국 국적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했는지 조사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한미 통상 문제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타이완 고객 정보 유출이 확인되면서 이 사안 역시 더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문제가 워낙에 시끄러운 상황이라 이런 조사를 받게 된다는 건 우리로선 사실 달갑지 않은데요. 미국의 무역대표부는 조사 개시 여부를 다음 달 중순까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더블유 언박싱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지역에서 쿠팡 하청 대리점 소속으로 일하던 A씨. 지난 1월 6일 새벽 2시쯤 업무를 보던 중 주차장 앞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 달여 뒤인 지난 4일 결국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으로 전해지는데 과로사의 대표적 증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출근하신 날 좀 많이 얼굴이 좀 안 좋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렇게 하면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아니 뭐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 생각도 많이 했어요.
택배 노조는 A씨가 여러 구역을 번갈아 가며 일하는 등 강도 높은 노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의 근무가 없는 공식 휴무일에도 종종 근무에 나섰다고도 했습니다. 택배 노조가 입수한 해당 대리점의 근무표입니다. 쓰러진 날을 보면 근무표상에는 X표시, 즉 휴무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지난해 택배 노동자 8명이 숨진 쿠팡에서 노동 강도가 여전히 가혹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묻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쉴 수 있었다면, 조금만 더 사람답게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쿠팡 CLS는 고인은 주 평균 4.6일 배송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과로사 의혹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최지연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최고 책임자로 비판받아온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 늑장 사과문만 내고 베일 속에 숨어있던 김 의장이 사고 발표 석 달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쿠팡 연간 실적 발표 자리였는데 첫 마디는 짧은 사과였습니다. First, I want to apologize again for the concern and inconvenience this has caused. 하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본 한국 고객에 대한 구체적 사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직원들 대응이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I'm particularly proud of how our teams have responded. They addressed the data incident with a laser focus on serving our customers. 김 의장이 사과를 앞세운 건 실적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쿠팡의 연 매출은 49조여 원, 1년 전보다 14% 늘어 역대 최대치이긴 하지만 유력시 됐던 매출 50조 원 달성인 실패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공개됐던 4분기 실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매년 연중 최대치였던 4분기 매출은 오히려 3분기보다 5% 뒷걸음질 쳤고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97%나 급감했습니다. 이른바 탈팡 행렬 영향으로 활성 고객 수도 10만 명 감소했습니다. 쿠팡 측도 개인정보 유출이 여러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면서도 올해 들어 다시 과거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가 선택지가 별로 없다. 결국에는 돌아올 거다. 또 결국에는 우리를 떠나지 못할 거다. 자신감이랄까 믿는 구석이 또 한편에서는 있는 게 아닌가. 김 의장은 그동안 실적 발표 때마다 주요 수치를 직접 언급해왔는데 이번엔 타이완 매출 성장만 얘기했을 뿐 다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쿠팡의 사무용품 등을 납품하는 이 남성은 쿠팡 담당자의 연락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10중 8구는 단가 인하를 협의하자는 요청. 응하지 않았더니 쿠팡은 돌연 매입을 중단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고스란히 악성 재고로 남았습니다. 요구를 안 들어주니 결국 물건이 다른 업체로 대체가 되는데 사실상 물건값을 내릴 것을 강요한 건데 대규모 유통업법이 금지하는 대표적 행위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2020년부터 제품별로 목표 이익률을 정하고 이를 맞추지 못하면 단가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갑질로 인정된 부분은 또 있었습니다. 납품업체마다 쿠팡이 가져갈 이익을 정해놓고 매달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광고비 등 돈을 요구했습니다. 쿠팡은 행위 자체를 부인했지만 현장 조사에서 담당자들의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최저 가격 매칭에 따른 마진 감소 위험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직매입 거래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분명히 한 점. 공정위가 물린 과징금은 21억여 원. 피해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찾지 못해 정액 과징금만 물렸습니다. 쿠팡의 담당자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이메일이나 문서로 요구하지 않고요. 대면 혹은 전화 등으로 요구합니다. 쿠팡 측은 공정위 발표에도 단가 인하 등 강요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쿠팡이 취업 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는 사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해 4월 쿠팡을 불기소 처분합니다. 그런데 쿠팡을 봐주려는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부장 모르게 주인검사를 청장실로 부른 다음에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상설특검이 석 달 가까이 수사한 끝에 당시 지휘부였던 엄희준 검사와 김동희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주인검사에게 무혐의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입니다. 특검은 김 검사가 대검찰청 보고용 문서를 주인검사 대신 작성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인검사와 문지석 부장검사의 정당한 수사 권리가 침해됐다고 봤습니다. 기소된 두 검사는 법리와 상식을 무시한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아주 더럽고 역겨운 기소입니다.
제가 쿠팡과 유착된 증거가 단 하나라도 나왔습니까? 상설특검은 다음 주 쿠팡의 전관 변호사 청탁 의혹과 관봉권 띠집 폐기 의혹 등 수사 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